다음 스텝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몇 개의 파라미터들을 정의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허블 파라미터라는 것과 감속 파라미터, 디셀러레이션 파라미터라는 것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허블 선생이 허블 파라미터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그냥 실험 데이터를 피팅하기 위한 파라미터로 도입을 했지만 그걸 이론과 매칭시키는 과정에서 상대론 계산들을 했고 상대론 계산에서 허블 파라미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도 당연히 논의가 됐는데요. 이 허블 파라미터라는 건 시간에 관한 함수고요. 프리드만 로버슨 워커 매트릭에 들어오는 익스펜션 파라미터 A의 로그 취한 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처음에 허블 선생이 도입한 허블 상수라는 거는 이 허블 파라미터의 시간값을 지금 현재 값을 대입한 거와 대응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허블 상수는 상수가 아닌데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의 특정 시간에서의 값을 이벨루에이트한 거니까. 하지만 여기서 시간의 변화는 우주적인 스케일의 변화고요. 138억 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1년 전에 연구한 사람과 지금 연구하는 사람이 느끼는 차이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시간에 대한 면에서 봐서도 근사적으로 상수로 유지가 되고요. 허블 상수가 상수라고 불리는 더 중요한 이유는 우주의 서로 다른 공간상의 지점에서 이 값이 달라지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소트로픽하기 때문에 저 h의 값이 공간의 어느 지점에서 재느냐에 따라 달라지진 않는 거고요. 예, 저 디셀러레이션 파라미터의 정의는 분자의 익스펜션 파라미터 A에 두 번 미분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팽창이 감속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느냐 가속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는데 정의에 처음부터 마이너스 사인을 하나 집어넣어서 감속 팽창을 할 때 저 Q 값이 플러스가 나오도록 정의를 해버렸어요. 처음에 우주론을 연구를 시작한 사람들이 했던 가정 중에 하나가 우주 탄생 시점에는 뭐 빅뱅이든 뭐든 팽창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중력이 이겨서 팽창이 감속될 거고 나중에는 뭐 도로 수축되거나 내지는 계속 팽창하더라도 팽창의 정도가 줄어들 거다라고 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이 이 정의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저런 파라미터들을 이용을 해서 익스펜션 파라미터 A라는 함수의 현재 시간 값 주위에서의 변화 추이를 좀 다시 쓸 수가 있는데 저 A라는 익스펜션 파라미터를 현재 시점 T0 근처에서 테일러 전개를 2차항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A에 관한 시간 한 번 미분, 시간 두 번 미분이 들어오고 그 미분 개수들을 허블 파라미터와 감속 파라미터를 가지고 다시 치환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레드시프트를 익스펜션 파라미터 A의 비율로 쓸 수 있었는데 방금 위에 적은 테일러 전개식을 이용해서 다시 쓰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고요. 저 레드시프트 Z가 어느 정도 작다라는 걸 감안을 해서 이 Z와 허블 컨스턴트 H0의 함수 관계를 서로 뒤집으면 H0는 리딩 오더에서는 그냥 Z가 되고 서브 리딩 오더에서는 Z 제곱에 비례하는 텀이 나오는데 그 Z 제곱에 비례하는 텀의 개수에 저 감속 파라미터 Q0가 들어온다는 걸 약간 복잡하지만 아주 어렵지는 않은 계산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식이지만 여기 Q0, 뭐 H0, 그 다음에 T0-T1 이런 거 다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양들은 아니니까 조금 더 조작이 필요하겠네요. 루미너시티 디스턴스와 연결을 하고 싶은데 아까 일부 조작을 해놨고 일부 조작을 좀 더 해야 되는데요. 조작 중에 하나는 코디네이트 디스턴스 R이라는 게 아까 중간 과정식에 나왔었는데 그 식도 역시 저 A라는 함수의 테일러 전개를 이용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리딩 오더에서는 그냥 시간에 비례하는 게 나오고 서브 리딩 텀에서는 허블 상수와 시간 간격의 제곱에 비례하는 텀이 나오고요. 이걸 3번식이라고 부르면 앞서 미리 유도했던 2번식이라고 있었는데 기억을 되살리면 2번식이 이거였는데요. 이 2번식을 3번식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코디네이트 디스턴스 R에 관한 어떤 함수식의 우변에 허블 상수 대신에 레드시프트 파라미터 Z가 들어오고요. 이거를 루미너시티 디스턴스 관해서 우리가 미리 적어놨던 1번식에다 대입을 하면 드디어 우리가 얻고자 했던 표정적인 식이 나오는데요.
이 식이 언급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루미너시티 디스턴스와 허블 상수와 레드시프트 파라미터 세 개의 관계식인데 일단 요 서블리딩 코렉션을 제외해 놓고 리딩 텀만 보면 거리는 개수 곱하기 레드시프트 즉 허블 법칙이에요. 다만 여기 들어오는 거리가 루미너시티 디스턴스가 됐다라는 것만 달라진 겁니다. 물론 거리가 충분히 가까울 때는 루미너시티 디스턴스나 직접젠 디스턴스나 코디네이트 디스턴스나 뭐 프로퍼 디스턴스나 다 거기서 거기가 되죠. 커버처가 약하니까. 하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서로 다른 디스턴스 개념들을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루미너시티 디스턴스는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고 직접 잴 수 없는 양들을 몇 개씩을 연립하는 과정에서 다 소거를 했기 때문에 이 식은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계속 잘 성립하는 유효한 식이 됩니다. 특히 레드시프트와 루미너시티 디스턴스 관계식에서 D의 제곱에 비례하는 오리지널 허블 법칙에서 좀 벗어나는 모양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런데 허블 선생이 레드시프트를 관측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7, 80년쯤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관측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였겠죠. 특히 1990년대 이후의 관측 데이터의 향상이 굉장히 눈부신데요. 이 식을 데이터와 피팅하려는 노력도 당연히 많이 했을 거고 특히 1990년대 들어서 피팅한 결과가 놀라운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 뭐냐면 초창기에 우주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가정했던 감속 팽창과는 달리 지금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말 90년대 초쯤부터 시작해서 한 10년쯤 데이터를 쌓은 연구팀들이 적어도 2개의 독립적인 팀들이 있었는데 데이터를 쭉 모은 것들을 다 긁어 모아 보니 저 Q0 값은 아직 에러바가 좀 크긴 하지만 적어도 음수값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어 보이더라라는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그 98년쯤에 결과가 발표가 됐고 그 당시 학계에 상당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제가 전체 관측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릴 텐데 소위 타입 1A 슈퍼노바라고 불리는 슈퍼노바들을 한 50개쯤을 관측을 했다고 치고요. 그 슈퍼노바라는 게 별의 진화 단계에서 마지막에 겪는 폭발인데 그 임계 질량과 폭발의 특성 등등을 감안을 하면 직접 가서 관측을 하지 않고도 루미노시티를 수정을 상당히 정확히 해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루미노시티 디스턴스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슈퍼노바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감속 팽창에 비해서 빛이 약했고 그 말은 레드시프트가 더 강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걸 토대로 가속 팽창의 증거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험의 주역을 맡았던 분들은 2011년도에 노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